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옷값 의혹과 딸 문다의 청와대 직원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의혹, 그리고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 등 문재인 일가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나 김정숙 옷값 의혹과 관련해 칼럼을 언급하면서 관봉권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봉권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건 국가정보원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정원과의 개연성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지는 상황들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다 되어가듯 기사들이 쏟아지다가 다시금 조용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런 점을 지적한 김 전 최고는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일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 크게 봐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자, 우선 첫째, 문재인의 전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딸 문다혜의 청와대 직원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타지말 단독 방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그 다음 자, 이른바 김정숙 옷값 의혹 또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과 그 일가에 대해선 이보다 더 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지만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 추려보면 이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사가 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앞에서 제가 언급한 사안들은 몇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사안이라는 점이고요. 검경 등의 수사기관이 이것들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나 길게 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마치 수사가 정점에 이른 것처럼, 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뉴스가 나오다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현상들이 그간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삼김여사 특검법을 주장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네, 최근에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이 이 관봉권 특활비 게이트 시작되나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온 기사인데요. 사실 이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관봉권과 관련된 사진 등이 나돌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보았었고요. 이것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봉권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옷값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직 직원 5분의 이름과 직책조차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괜히 의혹을 받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리는 상황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전주지검의 문다혜 씨의 그 청와대 직원의 계좌를 이용한 돈을 주고받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취업과 관련된 사건도 거의 수사가 다 돼가는 듯이 기사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조용해진 이런 상황인데요.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민전 최고의 말에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거의 수사가 다 돼가듯 기사들이 나오다가 또다시 조용해진다.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 이런 생각 가지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비단 김정숙 옷감 논란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민전 최고가 언급한 언론사 칼럼은 얼마 전 대구일보에 실린 송국건 정치평론가의 칼럼이었습니다. 해당 칼럼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새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 화폐의 상태와 액수가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쌉니다. 이를 관봉권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은 관봉권을 그대로 시중은행에 보내고 시중은행은 관봉을 풀어 창구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묶음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자기 은행에 띠지를 두르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일반인은 관봉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예외가 있다는 게 송국건 평론가의 지적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일부 예외 중 한 곳이 바로 청와대라는 것이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관봉권 띠지가 붙은 채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란 정부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기준 전체 특활비 예산은 9,563억 원이었고 국정원이 안보비 명목으로 가장 많은 7,056억 원을 썼습니다. 이 밖에 국방부 1,194억 원, 경찰청 745억 원, 법무부 193억 원 순이었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97억 원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엔 별도로 79억 원이 책정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김정숙 옷값과 특활비의 개연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고 수사로 진실이 밝혀진다면 국정수행 활동을 안 하는 청와대 내부 사람, 즉 영부인인 김정숙이 그랬다면 엄청난 비리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경찰이 최근 김정숙 측이 자주 이용했다는 서울 강남 유명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수십 벌의 옷을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현금, 즉 관봉권 수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2022년 한 시민단체에서 김정숙이 고가의 옷과 장신구를 사들이는데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면서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2년을 넘어 3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다는 것이 송국건 평론가의 지적인 것입니다.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아시다시피 이른바 삼김여사 사건 중 김건희 사건만 딱 끄집어내서 뒤늦게 신속 수사를 지시했죠. 그 과정에서 보고 패싱, 검찰청 외부조사 논란이 일자 직을 걸겠다라며 분개했는데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안과 검찰청 해체 법안을 발의해도 걸지 않았던 검찰총장 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은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의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도 막아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을 오늘 김민전 최고가 지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